실제로 조이대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억울하다고 하니까 아니 국민 앞에서 본인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나는. 그렇지. 설명을 해보라는 설명을 거지. 해봐. 억울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 억울하다 싶으면 국민들도 조이대 편들죠. 원장님 입장 있으시나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라 이 자식들아! 진짜 비겁해. 야, 저 자식들이 저 삼권 분립 얘기하고 재판의 독립성 얘기하는데 가장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내란이야. 그렇죠. 저 때도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아니 우리 검사님이 이런 거 보면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아요. 조이대는 고건홍 판사님 같은 분들 욕먹이지 말고 나가! 대단히 그러려고? 네. 영국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조이대는 사법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지.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선봉자.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야. 안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아니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 30명으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은 안 웃겨. 그럼. 조이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좋다.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예.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선구자가 되겠네. 아니, 진짜 조이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네.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맡기라고요.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그러나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안 되니까 특검?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그렇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쥐기현의 윤석열 구속 취소, 쥐기현의 재판 지연,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직후 대선 출마를 위한 한덕수의 사퇴. 너무 이상해. 아무리 봐도 난 정말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조이대 편이 돼서 한번 들여다봐도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그렇죠.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가 조이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을 했거든요. 9월 30일 오전 10시 개최하는데 일단 청문회 증인, 참고인을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만 잠깐 볼까요? 네. 자, 지금 조희대 청문회하고 증인, 참고인을 보시면 증인은 조희대, 오경미, 이훈구, 이수견, 박영재, 천대엽, 지기현, 오민석, 한덕수 이렇게 증인이고요. 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고요. 한인섭 변호사, 매불쇼 출연자. 그렇습니다. 네. 정규재 언론인 그리고 김선택 교수 이렇게 참고인입니다. 네. 김주옥, 노행남 이 두 분은 현직 판사인데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짜 직격탄을 날렸던 분들이거든요. 김주옥 과거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글 뭐 한 부분만 잠깐 볼까요? 예, 5월 7일에 김주옥 판사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에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요? 매우 상식적이야. 내가 볼 네. 때는. 그리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자, 그리고요. 노행남 판사. 역시 노행남 판사도 5월 7일에 이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오. 굉장히 셉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 공개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아, 네. 정말 상식적이야.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와, 미친다 진짜. 네. 미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미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9월 30일에 조희대 청문회를 하면 이날이 삼권 분립 사망일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야. 그냥 제도 안에 있는 거야. 네. 근데 무슨 실제 삼권 분립 사망일은 언제였냐? 2021년 4월이었어요.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힘으로 막아서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야. 맞아요. 그거는 제도가 아니야. 그때 그 장면 함께 보시죠. 국민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것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퇴하라! 뒤져라! 저 난리야 물리력으로. 이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했던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짓을 한 겁니다. 그건 폭력이죠. 폭력이죠. 불법.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이제 화를 낼 시간인데요. 우리 두 의원님들 지금 솔직히 너무 엄중한 시기고 이 정말 중차대한 시기 아닙니까?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롭거든요. 조마조마하고. 근데 지금 언론은요, 방금 제가 다뤘던 뭐 이런 증인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지금 뭐 다루는지 알죠, 두 분 다? 뭐 다르죠? 민주당 내분, 민주당 갈등, 그걸로만 그러니까 사법개혁 쳐봐, 전부 다 그 얘기야. 민주당 지금 난리 났다고, 찌걱거린다고. 어때요 실제는? 아니 실제로는 오늘 당 대표가 네. 저희 대변인단을 다 같이 회의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을 우리 대변인단에서 좀 깨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 네. 실제 팩트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대통령실하고도 자주 소통, 거의 매일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 원대와의 그때 지난번에 협상 과정에서 좀 약간 생겼던 그 저 소통 착오 네. 관련해서도 그게 전화회복이 돼서 그건 전화회복 매일 됐고. 서로 소통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킨 그 불법적 그러니까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직위원회 말도 안 되는 그 구속 취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잡자라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지난 5월 14일에 열렸던 그 청문회에 증인으로 다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그걸 하자라고 이렇게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질은 그게 본질인 거고 그 과정에서 뭐 당 지도부랑 사전에 그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격가지잖아요. 법사위가 논의하지
반영하지 않고 청문회를 의결했다. 지금 네. 그게 난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5월달에 한번 했는데 저 조희대 그 대법원장 등 증인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 무산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연장선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당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도 민주당 민주당 그러니까 소속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히 같이 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고. 어떻게 보시냐고. 아니, 그런데 그거 청문회를 잡기 전에 원내대표하고 미리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 아, 법사위 차원에서. 거죠. 네. 사실은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 법사위원장도 있지만 법사위에 민주당 간사가 있잖아요. 보통 간사가 원내대표 측에 미리 얘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청문회 개최하겠다. 그래서 알고는 있죠. 당연히 원내 지도부가 통상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원내 지도부가 아마 뉴스 보고 안 것 같아요. 이번엔.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훨씬 좋죠.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사실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얘기 또 그것만 방송 아니 보도 나가요 또. 그 과정이 아니 뭐 그 팩트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좀 보면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서로 그 여야 간에 부딪히면서 막 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박균택 의원이 제안을 즉석에서 했고 그 즉석의 제안을 그냥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사전에 미리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런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분위기상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것도 뭐 또 사실이었던 거죠. 결론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됐어. 그 사법개혁 얘기만 해야지. 아니,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네. 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들부터 해가지고 떳떳하다라고 하면 청문회 나와서 그렇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절차 아닙니까? 네. 거기 나와서 자기가 그 한 행위들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론이요 조희대 편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아니라 실제로 조희대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억울하다고 하니까. 아니 국민 앞에서 본인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나는. 그렇지. 설명을 해보라는 설명을 거지. 해봐. 응. 억울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 억울하다 싶으면 국민들도 조희대 편들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그럼 또 안 나오니까. 소부배당 2일 만에 직권으로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해부했는데 9일 만에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180건이 전원합의체 해부됐는데 평균 994일 걸렸답니다. 네. 근데 9일 만에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대선 한복판에서 유력한 그 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왜 했는지를 밝히라는데 설명이 안 그게 될 설명이 거예요. 됩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조희대 만행. 이거는 계속 봐야 돼. 맞아요. 이거를 아직도 뭐가 문제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니 나는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4월 22일부터 다시 또 읊어줘요. 자,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됐는데 자 오전에 소부에 배당되는 건이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대법관들은 이 사건을 아예 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버리고 참나. 그날 그냥 합의기일 진행해버리고 요게 그 첫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어요. 당일에 그냥 예.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하고 요때 표결까지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버린 거죠, 저때.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출마 안 되겠구나 확인하고 한덕수 바로 대통령 되겠다고 총리직 사퇴. 이거를 안 이상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심리를 해가지고 이제 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기 현장에서 직접 그 청취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조마조마 해가지고 이제 청취했는데 맞아요. 그때 마지막에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파기 자판. 파기 자판이 제일 걱정이었죠. 근데 아마 심리 과정에서 파기 자판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론은 파기 환송이었지만 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한데요. 저 과정 중에 잘 보시면은 저는 심판권이 없는 대법관들에 의한 재판 진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에 회부됐고
그 바로 당일날 전압 회부되면서 이틀 뒤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네. 그거를 검토하고 심증을 형성하고 의견 교환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네. 그 전부터 이미 다 기록 검토와 의견 교환이 진행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강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소부에 회부되지도 않은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와 사건을 갖다가 이제 실제 심리를 한 셈이에요. 그것도 불법이죠. 그건 심판권 없는 대법관들에 그렇지. 의한 재판 진행이라서 네. 근본적으로 아예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고요.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이 자체를 마치 우리가 사법개혁을 이재명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근데 결론 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과정 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정치 한복판에 사법부 수장이 뛰어든 사건으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가치를 누가 쓰레기통에 던졌느냐. 민주당이 던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그거를 던져놓고 네. 마치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귀책을 묻는 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적 정서가 좀 이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는 그래도 최후의 어떤 판단 기관인데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얘기지. 그렇죠.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면 굳이 관여하고 비판하고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했을 때를 위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있는 게 상권 분립의 원칙이거든요. 네. 지금 사법부가 얼마만큼 지금 휘청휘청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입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바로 잡는 과정인데 네. 이 부분을 마치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치적 상권 분립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이다. 네. 어제 그 법사위 청문회에서 박은정 의원이 그 검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기 구속 취소 날로 합니까 일로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날로 한다고. 네네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네. 그건 법상 날로 그러니까요. 날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있고. 그게 그러니까요. 법에 날로부터 날까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소위 대법관이라고 하는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한고 통해서 다퉈보라고까지도 한 사안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법개혁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가 한마디라도 했냐 이거야. 안 하잖아. 그게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보수 논객이 그 다시 한번 그 조희대의 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만행. 네. 조희대의 만행. 네. 아직도 뭐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니 너네들 이렇게 빨리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무죄 받을 거라고 설레지 않았냐. 만약에 마지막에 무죄가 나왔으면 너네가 문제 삼았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5월 1일 날. 자, 매불쇼 한번 돌려보라고 하고 싶어. 매불쇼에서 매번 했던 얘기가 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무죄가 나오면 뭐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이 절차에. 그 얘기를 계속 했다니까. 네. 매불쇼에서. 맞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고 있더라니까 또 그 사람은.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표 있잖아요. 이 중요한 게 네. 3월 28일 날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배당은 안 돼요. 원래 배당은 상고 이유서와 상대방의 답변서를 다 제출받은 다음에 배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재판부 배당은 4월 22일 날 처음으로 된 건데 네.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3월 28일 날 기록이 대법원에 온 이후에 누군가는 재판 연구관한테 이 검토 보고서 작성하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배당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에서. 네. 왜냐하면 이 4월 22일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나서 며칠까지 상고이서 내고 이런 법상 보장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땡겨서 어떻게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재판연구관 누군가에게는 미리 검토 보고서 작성하라고 시켰을 거야. 근데 누가 시켰겠느냐? 아마도 전원합의체 회부할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검사님
그 가설이 맞다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굳이 4월 22일 오전에 소부에 배당을 해요? 아니 원래 소부 배당이 원칙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부 갔다가 전원합의체로 가야 돼요.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죠. 그게 순서야. 근데 그것도 직권으로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통상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요. 네. 근데 이 4명의 대법관들이 회의를 해. 합의를 하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 안 돼. 갈려. 네. 뭐 2대1로 걸리든 뭐 누가 하나가 절대 뭐 3대1로 갈리는데 네네네. 한 명이 끝까지 반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그럼 결론을 다 같이 내보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부에 먼저 배당이 되는 게 원칙인데 저 사건은 소부의 대법관들이 어떤 심리를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김현정 의원님 빨리 가셔야 되나 보군요. 제가 네. 3시 10분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일어나세요. 네, 저희는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하여튼 저기 그 조의대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네, 갈등 없다. 예, 갈등은 없고 지금 이 그 사법 불신을 일으킨 사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따르는 그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5월 달에도 저희가 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의총에서 특검, 국정조사, 탄핵까지도 강하게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만 대선 한복판이어서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충 뭐 얘기해서 이렇게 무마시키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뒤에 숨어서 이렇게 무마시킬 내용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쁜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 사법개혁 관련해서 조금만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이요. 천대엽 대법관을 앞에다 두고 사법부에 대해서 그냥 직격을 해버렸어요. 진짜요? 나 좋더라고요. 오. 우원식 의장의 모습부터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저 정도면 아주 강하게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법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응답을 했는데 천대엽은 뭐 항상 하는 말 있죠. 사법 독립. 예. 삼권 분립. 요 얘기만 이제 계속 하다가 내란 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삼권 분립, 또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법권의 온전한 또 이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특히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궁금해하신다는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들과 또 대법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직후에 바로 불과 며칠 뒤에 또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사법부 역시 처음부터 비상적인 위헌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자, 천대엽 씨가 내란 직후부터 계속 우리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님은 12.3 내란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위헌적인 조치였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란 직후, 내란이 12월 3일에 있었죠. 그렇죠. 12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출근을 하는 그 모습이 내란 직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죠. 그렇죠. 네. 천대엽이가 맞는지 아닌지 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직후의 모습입니다.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럼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라 이 자식들아! 아, 진짜 비겁해. 야, 저 자식들이 저 삼권 분립 얘기하고 재판의 독립성 얘기하는데 가장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내란이야. 그렇죠. 저 때도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아니 우리 검사님이 이런 거 보면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아요. 내가 언제 안 받는다 그랬어? 아, 나는 진짜 너무 열 받는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짜 약간의 현타가 오는 게 우리 최 차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불쇼가 시작한 게 2018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18년에 그때도 사법부를 한번 다루면서 제가 정말 병아리일 때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말보루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아, 2018년에. 18년에. 근데 2025년에도 똑같이 지금 말보루 이후에 사법부에 대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 아무도 못 건드렸어. 말보루 이후에도. 예. 그대로네. 그대로 아무도 못 건드려. 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딱 한 번 건드린 거야. 그렇죠. 내란으로.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고 원래 그 계엄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사법부 장악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본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재판 기능이 사실 일반 법원의 재판 기능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비상계엄이 네. 선포되면 그냥 그게 다 계엄 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그냥 그 군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천대엽 처장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요.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사법부가 자성해야 된다. 자성할 점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겠다.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얘기도 안 했고요.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저 출근하는 날은 사실은 이제 계엄 해제 의결까지 다 이루어졌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클리어가 된 상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형사 사건이 재판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멀리 내다보고 저렇게 좀 이렇게 워딩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중한 어떤 그럼요. 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네. 일침을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하죠. 사실은. 근데 3일날 그렇게 계엄 선포되고 나서 사법부가 일정하게 그 계엄 사령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우리가 조력을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의 어떤 의혹들이 지금 상당히 맞아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못 그러고 건드려. 나서 계엄 해제가 되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인데 네. 분명히 저 질문할 거라고 뻔히 예상하는 상황인데 네. 저런 행태를 벌였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마치 지고지순한 우리가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왜 우리를 건드냐고 막 이런 식을 하는 것이 저도 매우 열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야 그 보수 농객들이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언론이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사법부도 이상한 소리 못 하게끔 여론이 형성될 것 같아요. 내가 방금 오늘의 베스트 댓글을 봤어요. 2018년도에 왜 말보루 얘기. 말보루예요. 네, 최후의 보루. 2025년 지금은 소보루가 됐대. 그게 그렇게 웃겼을까요? 소루빵? 네, 그게 그렇게 웃겼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희대 그 대법원에 이런 의혹들 또 의심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니까 정 억울하면 30일 날 나와가지고 직접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봐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 바뀌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저는 지계원 재판부의 어떤 행태 이전에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돼. 반드시야, 반드시. 그런데 그 진상 규명의 하나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톤다운 시킨 게 청문회입니다. 맞아. 국정조사, 뭐 특검, 뭐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어떤 조치로서의 탄핵 다 있지만 네. 가장 낮은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회의 장을 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묻고 너는 답을 네. 해라. 그거야. 그 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불출석 운운하는데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뭐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법을 그냥 그렇게 쉽게
뭐 벌써부터 불출석하겠다, 나 위법하겠다, 막 이렇게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필요하면 나와서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네.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좀 싸우지 마시고 싸우더라도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 아니 나 밑에서 싸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밑에서 이거 토론하고. 아 그럼 뭐 있을 수도 예. 있고. 이거 좀 제발 좀. 이게 속상해 죽겠네. 이런 진짜.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본질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아니 그건 알죠. 언론의 문제죠. 저한테까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알죠. 저는 아는데 속상하니까. 예, 저는 알죠.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디 가셔가지고. 네. 예. 그러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 한 가지 한 가지 하세요. 어제 그 소위 말하는 아리셀 참사 네, 관련 맞아요. 사건 좀 네. 무거운 얘기긴 한데 아리셀 참 부장판사네요. 고건홍. 예. 조이대는 고건홍 판사님 같은 분들 욕먹이지 말고 나가. 대단히 그러려고? 고맙습니다. 네. 요거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